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두 분의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이렇게 만나고 또 보니까 반갑네요. 지금 이틀 만에 너무 반갑고 네. 현장에서 역시 늘 온라인으로만 뵙던 분들을 또 현장에서 본다는 게 또 다른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예, 연말이나 연말 매달 또 벌써요? 곧 연말인데. 매달 또 하면 안 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50만 기념인데 60만이 다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도 할 수 있긴 다음 한데 주도 가능합니까? 하려면 매주 하는 걸로. 매주 예. 너무 힘들고요. 제작진 표정이 안 좋네요. 70만 정도. 70만. 근데 우리 이상희 PD가 마무리했을 때 극했어요. 저희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힘들었다. 레퍼토리가 이제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지금 걱정입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독대냐 면담이냐 뭐 사실은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가니까 독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분위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게 독대가 아니고 면담으로 형식상 결정이 됐다는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일단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주도권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것은 형식상 독대 말고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벌써 언론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다 대통령이 받기가 어려운 이야기만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형식은 일단 우리가 주도한다. 근데 내용도 보면은요 의제 제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제 제한이 없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불리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와 동의어이기도 하고 보여요. 게다가 아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배석을 한다는 것은 혹시나 한동훈 대표의 말이 길어지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주제가 등장했다거나 하면 대통령이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신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충분히 이 대화를 중간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형식과 내용은 이번에 다 전제가 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조간을 보면 이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럴 가능성을 이제 진단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도 대외 활동 중단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필요한 조치들 어느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였죠. 어제 비공개로 전략회의까지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친한계에서조차 만약에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어느 하나 만약에 결론이 없다. 빈손으로 끝나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도 이미 조율이 된 게 아닐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이런 날에는 차 한잔하면서 차담회 이렇게 차담회. 오늘 그 동원이랑 차담회 하는 거지. 오늘 기분이 아니 식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밥 한 번 먹고 하지 그것도 꼭 차담회 하십니까? 보통 오찬 만찬 이런 거 의제에 마시다가 관계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약간 그게 이제 그 온라인에서는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이게 술이 안 들어가고 식사가 안 들어가니까 차담이라는 건 사실 격화된 어떤 형식 아니냐. 차 한 잔의 여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너는 짓거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는 떠들어봐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 이제 이 정도인 겁니까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 구기자차. 아이고 참네. 남자애들만 먹는 차. 뭐죠? 보이차. USB가 좋아하는 차. 허브차. 나 이런 농 좋아하네. 가서 그러면 차담할 때 그런 농담 하실 아니죠. 난 듣도록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겠다. 들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좀 부드러운 농담으로라도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한동훈 대표가 참 말씀하기 좋긴 하겠네요.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자 말씀처럼 차담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큽니다. 대통령의 어떤 성향상 밥이라든지 오찬 만찬 이런 식사
차, 뭐 술 이렇게 뭐 이런 게 상상이 가는데 차 한 잔 마신다. 차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구 중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인데 하나 정도 가능성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어떤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 저는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죠?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 큰일 났네. 대외 활동 중단을 지금 내건다는 것은 이건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어떠한 명분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중단시키느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외 활동이 중단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디올백 보도가 처음 터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의 자맹을 하거든요. 선거 앞두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게 대외 활동 중단이 가능한 어떤 명분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안할 수 있겠느냐. 아, 그게 안 일단 된다. 첫 번째거든요.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디올백 무혐의고 주가 조작 무혐의인데 내가 왜 대외 활동을 중단하느냐. 내 여태껏까지 대외 활동을 해왔는데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네. 그 명분이 일단 떨어진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모호한 게요.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거든요. 아, 두 근데 사람의 문제인데. 아니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 전제를 하고 나서 본다면 뭐 비서실장을 바꾸든 뭐 정무수석을 바꾸든 아니면 뭐 수석비서관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보도가 됐던 뭐 칠간신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김대남 비서관 녹취록을 통해서 등장했던 여러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바꾼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바뀔 수 있겠느냐? 바뀌느냐. 그거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받기가 어려운 특별감찰관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감찰관도 역시 전 마찬가지로 아닐 것이다. 아니 그건 본질을 피해간 겁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실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하고 네. 대통령실이 그걸 응수한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풀리는 건 또 특별감찰 지금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상으로 있어요. 임명을 안 그죠. 했을 뿐이지. 네. 네. 근데 임명을 맞네요. 하더라도 예. 특별감찰관이 실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혹을 발견했다 해서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특감관에게 있는가? 아하. 검찰총장에게 다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해야 이게 수사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온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건 세 가지 전제 조건 다 너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전제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대표께 제가 직접 여쭤보고 한동훈 싶습니다. 대표님 아니 모시지 않을 이게 수 없습니다. 지금 신용만 지금 전제를 걸어놓고 이게 지금 회담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는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면담 전날 최측근 참모들하고 만나서 분명히 말을 전했습니다. 네. 뭐라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할 말은 하고 다 돌아오겠다. 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 입장을 전하고 제가 할 말은 하고 오겠습니다. 믿어 됩니까? 말할 것은 하고 오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데 들어준 게 없으면 빈손 아닙니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말만 하고 와요? 박 선생님, 예? 네.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 말을 대표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할 말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근데 할 말을 하는 게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왜 그 박지원 의원이 이대로 가면 예. 다 죽습니다. 아니 저도 그 동의하죠. 아니 요즘 한 대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그건데 할 말을 다 하려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한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느냐 들어줘야죠. 아니 그 지금 면담인데 독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수석 씨 비서실도 있고 네. 어떡합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는. 별로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결론 없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합니까? 두 분은 네? 야당 성향이신가요? 아니에요 야당이라뇨. 이재명 대표 편을 이렇게 이재명이요. 나 이재명 대표. 아니 이거랑 이재명이랑 아무 관계 없죠.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 같은. 분명한 것은 네. 제가 네. 반드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문제 네. 이 세 가지 관철시키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대표님 그렇게
그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걸 알고 그 민주당에게도 그런 태도였나요? 아니요. 저희는 같은 태도인데 같은 태도예요.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혹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A4 용지 한 4장 준비해 가지고 꺼내십시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단 전달이라도 하고 와야 된다. 꺼냈어. 읽고라도 와야 된다. 이재명 이런 대표처럼. 말씀하시던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4 용지라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간섭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남의 당 문제에 관심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잘 하시고요, 대표님. 끝났나요? 끝났어요. 잘 갔다 오세요. 제가 말한 문제가 이렇게 끝났나요? 뭐 다 하고 싶.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말 같아. 하고 싶 하셔도 돼요. 반드시 네. 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말하고 오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라인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 강혜경 씨 증언 이후에 뭔가 소용돌이가 칠 수 있는 겁니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보고.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모든 거를 예. 뭐 잡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맞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독대? 대통령과 면담. 면담. 왜냐 독대는 아닙니다. 거기에 면담이었죠. 정진석 예. 비서실장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부적절해요. 네. 아니 저쪽에서 둘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여당 대표인데 둘이 나가는 게 나가니 맞는 맞는데, 거죠. 예. 그 얘기해 근데- 보겠습니다. 네. 그 말도 말고 탈도 많았다. 그 독대 얘기를 좀 몇 날 며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독대는 아니고요. 네. 말씀대로 면담이긴 한데 정진석 실장도 나오지만 문제는 차담 형식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차담. 빨리 차 마시고 헤어지겠다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원래는 뭐 만찬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 4시 반에 만난다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꼭 이제 거쳐가야 될 필수적인 이제 형식이라고 보면서 네. 하는데 만나주는 형식은 취하되 음흠. 듣는 척만 하고 그다음에 귓전으로 흘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거기서 또 이제 변명 나오는 거죠. 예. 자 이제 제2부속실 여기 2층에다 마련해놨어. 거기에 특별감찰관 예. 만들면 되지 않겠냐. 예. 근데 특별감찰관 그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온 게 얼마입니까? 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1년 반을 얘기한 건데 네. 하는 거 뒤로 미루고 밀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데 여기서 만약 넘어간다. 우리 대표가 한 대표가 넘어간다. 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있을 거예요. 뭐 기자 브리핑 바로 하겠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네. 하나 눈에 띄는 게 뭐 정진석 비서실장 나오면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회담이나 뭐 독대든 면담이든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조율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대 1이 되면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비공개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한쪽의 주장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왜곡해서 두 사람이 왜곡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박지원 의원님이 탁월하십니다. 네.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가 네. 주머니를 A4 딱 용지. 준비해 갔듯이 네. 읽어버리라. 내부를 딱 준비를 해라. 네. 기자한테 줄 거. 네. 그다음에 저기 정진석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줄 거 딱 해가지고 읽으라. 아.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 그러면 뭐가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증언밖에 줄 수 없지만 네. 자기가 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명확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못할 거예요. 가장 뭐 중요한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이야기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또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또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요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될까요? 저는 이게 수순이라고 보는 게 네. 자, 한동훈 대표는 일단 독대든 면담이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미 이야기할 거리는 3가지 이미 얘기했고요. 네. 대통령은 들었다. 음흠. 근데 거절을 완곡한 어법으로 거절을 했다. 이것까지 일단은 만들어 놓는 거고요. 아하.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도 안 꺼낼걸요. 얘기를 못 얘기 꺼낸다. 그러고 예.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이제 어떡 하겠어요. 특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결국은 다음 수순은 뭐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만약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특검 하는 게 한동훈 대표 방법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면 그래도 특검 아니, 제안을 본인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고. 며칠 전인가 네. 한 이틀 전인가 특검은 요번에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 네. 특히 요번에 여러 가지 추가해가지고 14개 사안에 대한 특검은 네.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한 거는 네. 사실은 이 면담을 이제 앞에 두고 맞습니다. 일종의 자락을 깐 거고 이제는 특검 얘기가 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특검으로 나올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별도의 원포인트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저기서 제시한 네. 특검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야당에서도 지금 작전을 짰잖아요. 좀 논아가지고 상설 특검으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논아서 하니까 그렇죠. 개별 특검, 가지고 상설 하느냐. 특검. 근데 네. 이제 임계점이 곧 넘어갈 겁니다.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제가 왜 계속해서 저는 넘어갑니다. 예. 김건희 안 내놓고는 못 뺏깁니다.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거 유행하신 거 아십니까? 뭐요? 의원님이 그 국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랑. 아하. 그 그거는 사랑. 동영상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사랑은 나도 지금 모른다 이 나이에도 모르는 그 질문 나가 그게 뭐야 내 나이대는 모르는 건 나는 당신이 하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들 네. 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덕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거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하고 그때 지금하고 그 별 변함이 없는 변함이 것 없는 같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들은 뭐 모든 사람이 사랑 얘기하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님도 그 첫 시작은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제가 한 하셨던 겁니다. 말씀인데 그때만 해도 사랑이 저기서 왜 나올까? 그 글쎄 국정감사 이런 어떤 그 청문회 과정이었어요. 네. 청문회인가 하여튼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이제 4년 전 와, 국감에서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저의 촉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의 촉이기도 예리합니다. 하고요. 예리합니다. 아니 그리고 예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 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네. 이런 담대한 네. 작업을 위한 이런 여성의 심리를 예. 이걸 딱 하면은 그건 사랑을 위장한 뭡니까? 사육 내지는 이용 내지는 악영이죠. 바뀐 게 네. 없다는 거죠. 바뀐 그 거 3, 없어요. 4년 전 네.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고 지금 우리 윤석열 국정 운영의 가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럼요. 웬 더 심해질 수밖에 예. 없는 게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또 일종 공범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알려주면은 검찰이 여태까지 덮어주고 은폐해 주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누른 게 있다. 네.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거 있으면은 뭐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특검 뭐 앞으로 다시 특검 올리면 뭐 11월 말 그 정도 되면 또 재표결을 될 것 같은데 네. 거부권 행사하겠죠, 뭐 대통령이 당연히. 네. 그러면 지금은 4명 정도 이탈했거든요. 네. 4명 더 돼서 8명 가능할지 또 민주당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지요? 한 15명 정도 이탈할 거고요. 아, 뭐 그만큼이요? 20명까지 이탈하려면 한꺼번에 이탈할 거고요. 예. 왜냐하면 도저히 김건희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거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건 뭐냐면 본인 이번 사안은 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번 명태균까지 특검에서 들어가 이번 특검에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와 더불어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네. 이게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권 개입, 인사 개입, 또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탄핵에 이제 시민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빌드업을 했는데 저는 요새 나오는 거 중에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어떤 들더군요. 거요? 오빠를 탄핵하라. 오빠.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빠. 오빠를 네. 탄핵하라. 오빠. 이거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명태균은 오빠라는 거를 말을 해가지고 네. 본질을 흐리는 오빠 정국을 만들었지만 그게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아하.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저는 속으로는 정말 우습게 보이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도 꼼짝 못하고 그건 뭐냐 이렇게 그냥 그 마음으로 국민들이 그 마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당장 지지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랬잖아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조롱의 대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군주론에서. 네, 가장 나쁜 지금 게, 이거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차라리 조롱은 안 당해야 되는데. 조롱은 안 당해야 조롱의 됩니다. 대상이 된다. 이 부분. 아니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식비식 웃기나 하고 제주도에 가서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예. 와이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자기 처지가 어떤 이게 한 나라에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게 오빠라는 말 하나 자체 그러니까 오빠가 친오빠다라고 막 그러는 거 자체도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걸 저렇게 감추려고 왜냐하면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이러저러 해서 이거는 이래서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조롱이 되지. 해명도 애매하고 해명도 결국 친오빠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웃잖아요. 친오빠라도 웃긴 그럼요. 거고 네. 본인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웃긴 거고 친오빠면 당장 해가지고 국정농단범으로 잡아들여가야지. 뭐 자기가 뭔데 끼어들어서 그렇죠. 그걸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우습게 보이면 정말 큰일인데 안 되는데. 정말 예. 큰일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수행하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저는 요새 못마땅한 게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네. 나오셔가지고 예. 본인 명예 실추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꾸 김건희 여사를 또 비호를 해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 나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 정부라고 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평론가 입장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 김정인 위원장 어떻게 왜 그런 그런 말을 얘기를 하세요? 할 수가 큰일 날 얘기를 있습니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김건희 여사가 저 제2부속실 만나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필요 없어요. 아니 특감도 못 받겠다 그러고 무혐의 하는 바람에 이제는 뭐냐면 특검 받고 수사 받아라. 그렇죠. 이거 아니면은 국민들은 저거. 그러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그 정도 특검까지는 해가지고 채통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말 와이프를 통한 국정농단이 네.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이러면 혹시나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아니 이거 우리 예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서 뭐 못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탁 끊어버리고 네. 뭐 아무 관계 없는 보여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감싸고 들고. 편들는 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거 눈에 빤히 보이는 거 그리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되고 언론들이 아주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나와서 네. 그런 거 인터뷰하면은 똑부러지게 질문을 안 하잖아요. 제대로 질문해야 이준석에 됩니다. 대해서 질문도 안 하잖아요. 이준석 하다못해 MBC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해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왜 거기 나왔는지. 거기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본인을 비호로 하니 말이 됩니까? 언론 당신들이 공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저희 굿모닝 충청 기자 조합은 기자 말씀 기성 언론이 알면서도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고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7시간 대선할 때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집권하면, 우리가 집권하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다뤘어야 되고 심각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럼요. 결국 그게 3년 4년 후에 지금 그대로 좀 됐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명화 네. 내부자에 네. 나오는 국민들은 다 개더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맞습니다. 이게 당장 이렇게 막 홍보를 하다가 내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일은 딴 뉴스거리로 하면 됩니다. 네. 그거 얘기한 사람이 어떤 무슨 일보의 네. 편집 무슨 논설실장이. 논설실장인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속이려고 하고 세상을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공범들이 있으면은 이게 고쳐가기 굉장히 안 어렵습니다. 되겠죠. 거기다가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한다고 장난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엉망입니다. 언론, 여론 조작, 그리고 막 대가 창원 뭐 이런 산단 같은 거 그것도 자기 기획했다 그러고
자리도 막 본인이 주고 막 엉망진창인데 아니 썩어도 이렇게 골고루 썩을 수가 없어요. 네, 골고루 엉망진창입니다. 썩은 보수. 예. 이거 정말 이거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울 것 결국은 같아요. 뭐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럼요. 지금 다 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당에서 지금 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